안녕하세요. 저는 최상의 건강을 추구하는 웰닥 이구진입니다. 질병은 왜 오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이 알았던 질병이 나에게도 오는 걸까? 또는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디가 아프다거나 질병의 진단을 받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불이 걸려서 재수없게 넘어지는 것,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질병이 생길 만한 요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살아가면서 담배든 술이든 공해든 스트레스든 질병을 일으킬 만한 요인을 만났을 때 질병이 발병이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 아버지께서 60세 때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참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담배도 굉장히 많이 피셨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아버지를 못 뵙고 워낙 또 평소에 마르신 체격이라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뵈면서 놓친 거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막내 아들이 의사라도 별 소용이 없었던 거죠. 한 5년 전쯤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유전체를 분석해서 내가 가진 질병 위험도를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폐암 위험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생활 패턴은 아버지하고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금연도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다시 피게 되었고요. 지금은 5년 이상 금연을 유지 중입니다. 당연히 그때 그 검사를 확인한 이후 그 순간부터죠. 술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5, 6일 먹던 술도 지금은 한 달이면 서너 번 친구 만날 때 또 동문회 할 때 이럴 때 반병 이상 잘 마시는 일은 없습니다. 운동은 예전에 병원이 가까웠을 때는 저녁 때 이제 한 5km 정도 가볍게 뛰고 했었죠. 돈도 안 들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사를 가서 병원에 출근하려면은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한 번 타고 오는 거리를 한 약 40분 정도 걸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예측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질병을 걸리는 데 있어서 질병이 걸릴 만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물론 드물게 100% 유전 질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유전자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유전자와의 상호작용, 또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다 복잡하게 연결돼서 질병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타고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저는 폐암 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고요. 제가 이 생활 패턴을 쭉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부터 10년 후에 제가 폐암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 수 없겠죠. 10년 이후가 돼봐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당뇨나 고혈압 이런 위험률이 남들보다 낮은데 오히려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활 패턴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래서 참 당뇨,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분들은 치료의 근본이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약이나 처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약이라도 잘 드시면 굉장히 다행입니다.
나중에 약을 이렇게 처방해서 먹는데 왜 나빠지느냐 따지십니다. 자신의 건강은 의사에게 따져 물어서 될 만한 것이 아니죠. 의사에게 뭐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해결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양 발꿈치에 아주 커다란 압정이 여러 개 박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압정부터 빼시겠습니까? 아니면 압정을 놔두고 아프니까 약을 드시겠습니까? 의사는 어떤 압정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아리켜 드릴 수 있고 진통제를 처방 내드릴 수 있지만 그 압정을 빼는 것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걸리고 나서 치료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질병이 걸린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이 힘이 들고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질병에 안 걸리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겠죠. 어차피 사람은 질병이 오기 마련이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자, 막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뭐 소위 말하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건강에 관해서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요즘 소위 호텔 같은 병원에서 뭐 1박 2일 최고급 검진들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별 이상이 없으면은 안심들을 하시죠.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굉장히 의미 깊은 일입니다. 하지만 헬스 플랜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 다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VVIP 검진을 매년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더라.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건강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이라면 저처럼 뭐 유전적인 뭐 취약점을 미리 알 수도 있고요. 뭐 또 지금 현재 신체적인 기능이 잘 유지가 되는지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의학과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최상의 건강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건강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것만 한 가지만 열심히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가령 뭐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특별한 건강법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음식이 나오면은 그날 뭐 마트가 동이 나고 난리가 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유행처럼 지나가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몸에 좋다는 것을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5년 이상 먹고 있는데요. 몸에 좋다는 것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먹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하고 또 손이 쉽게 가는 곳에 있어야지 이게 쉽게 습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뭐 한 5년 전에는 1년이면은 뭐 감기를 한 대여섯 번 앓던 사람인데 5년 동안 사이에 한 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하루 만에 잘 회복이 됐죠. 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뭐 100가지를 이루셨을 수도 있고 1000가지를 이루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곱하기 0, 제로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 1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하는 건강입니다.